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주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실적과 밸류에이션 멀티플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동방 상승할 경우 엄청난 주가 상승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 상승이 예상 가능한 기업은 위에서 배운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찾으시면 되고요. 멀티플 상승은 정말 간단하게 멀티플이 낮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신 뒤 기업이 성장하면 멀티플 상승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멀티플이 전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보통 해당 기업의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높아졌거나 혹은 성장성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것인지를 파악하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투자 초기인 처음 1년에서 3년간은 높은 멀티플의 주식 매수를 하셨을 경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축소될 경우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투자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개선의 폭보다도 멀티플이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적이 100% 우상 향할 기업이고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하실 것이라면 처음 투자하실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멀티플의 주식을 매수하셨다고 해도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장기적으로는 초기에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상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어떤 기업의 실적이 100% 확실하게 앞으로 10에서 20년간 우상향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산업 분석 및 기업 분석 방법은 앞으로 우상향할 확률이 높은 기업을 추려주는 정도입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큰 10대 기업을 5년 주기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떠한 기업도 꾸준히 20년간 그 자리를 지킨 기업은 없습니다. 오일 기업들이 세일가스의 탄생과 함께 사라지고 은행주들도 2009년 이후 기술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최고의 방어 수단은 안전마진 확보입니다.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스스로의 추론과 계산이 틀리더라도 투자 원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으면 돈을 벌고 틀려도 돈을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일예로 주가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은 기업의 이익이 이제 나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는 그 생각이 틀리더라도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험이 최소화되지만 그 생각이 맞는다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웰스파고의 경우가 딱 이런 경우였죠. 개념 정리를 위해 예를 들어보면 A라는 기업의 가치가 $100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업이 시장에서 $50에 거래되고 있고 이익 대비 멀티플이 산업 평균 및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경우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부터 50%의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의 가치 계산이 잘못됐거나 시장 및 기업에 관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서 A라는 기업의 실제 가치가 $100가 아니고 $50라고 해도 이미 50%의 안전마진을 확보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전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기업의 실제 가치를 알아보고 주가를 $100까지 올린다면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이미 높은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는 그 생각이 틀리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맞더라도 이미 주가가 높은 성장률은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거둘 수는 없는데 말이죠. 또한 주식의 내재 가치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주가는 시장에서 내재 가치에 거래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죠. 내재 가치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을 오늘 날짜로 할인한 것을 말합니다. 채권과 다르게 주식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채권의 이자는 정해진 금액이 있죠. 또한 정확한 할인율을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은 기업의 신용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정해지지만 주가 결정을 위한 할인율은 투자자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추정한 뒤 각자가 원하는 할인율로 내재 가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DCF, DDM 등의 밸류에이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가 도박이랑 뭐가 다르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가 도박이랑 다른 이유는 할인율이든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이든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정 가능한 범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말이죠. 예를 들면 인천공항의 정확한 미래 이익을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서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세계적으로 인구 상승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수와 외국으로 출국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쉽게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이익의 추정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공항의 이익의 경우 비교적 쉽게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공항이 높은 진입장벽과 공급 과잉으로부터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이익의 가장 큰 변수인 경쟁 심화와 공급 과잉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가 할인율도 오랜 기간 동안 주식 투자자들은 채권 투자자 대비 3%에서 7% 정도를 더 요구해 왔습니다. 기준 금리에 따라 다르지만 주식 투자를 위해서 주식 투자자들은 보통 7%에서 12%의 수익을 요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통 7%에서 12%의 할인율을 사용해 내재 가치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는 불가피하게 많은 예측 요소들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 덩달아 예측 오류도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내재 가치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현재 주가의 멀티플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시고 장기 투자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일이란 하나의 정해진 값이 아닌 여러 근사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이 과학보다는 예술에 가깝다고 하는 말이 왜 있냐 하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해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투자는 투자자가 저평가된 채권을 매수해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기업이 도산하지 않는 한 무조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나 대중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주식 투자에는 투자자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한 뒤 시장이나 대중이 거기에 동의를 하거나 더 좋게 그 기업을 평가해줘야만 주가가 올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동의하는 유일한 공식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혹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뿐입니다. 또한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실 때 기업의 질과 성장성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업 이익의 질, 이익의 성장성을 밸류에이션과 떨어뜨려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의 이익의 질이 높다는 것은 수익 마진이 높고 이익의 지속성이 높은 기업을 말합니다. 또한 모든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 성장은 똑같은 밸류에이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가에 도움이 되는 성장성이란 ROE가 그 기업의 자본 비용보다 높은 기업이 성장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의 돈을 끌어와서 10%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할 때는 매출 및 이익 성장이 매우 훌륭한 것으로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매우 긍정적이죠. 하지만 ROE가 기업의 자본 비용과 같거나 자본 비용이 ROE보다 높은 기업의 성장은 주주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5%의 돈을 끌어와서 3%에서 5%의 수익이 나는 사업을 한다면 비용만 건지거나
비용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사업의 외형 성장이니까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출 및 이익 성장만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입금을 늘리든 신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더 끌어와야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는 오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편한 밸류에이션 멀티플러는 PS, EV, 에비타, PE, PUG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산업에 따라서 평균 멀티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기업 펀더멘털 대비 과대평가된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자하시려면 내가 사려는 주식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는지 아닌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동종업종 멀티플, 시장 멀티플, 기업의 과거 멀티플과 비교해보는 방법과 시장 컨센서스를 예상 실적을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성 조정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빠르게 오르거나 내릴 때는 동종업종 및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해보는 방법이 좋고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을 보이지 않을 때는 기업의 과거 멀티플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가는 결국 기업의 미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익의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한해서 현재 밸류에이션 멀티플의 향후 성장률을 조정한 뒤 살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성이 높고 성장하는 기업의 성장률은 해당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펀드에서 근무할 때 2018년부터 20년 전의 기업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확인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펀드는 목표가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20년간의 주가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밸류에이션 레벨을 조사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종목들이나 미국 주식 이야기 추천 종목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빠르게 성장하고 잉여 현금을 생산하고 있는 사스 기업들의 경우 EV 세일즈가 15배 아래만 돼도 괜찮은 주식 투자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스 기업이 높은 전환 비용과 반복 매출로 인해서 이익의 가시성이 매우 높고 매우 자본 효율적인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국룰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유리할 경우에만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TIKR 터미널을 같이 보면서 SPGI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SPGI가 지난 10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아래 링크로 tikr.com에 가입하시면 전 세계 상장된 기업 관련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캐피탈 IQ라는 블룸버그 단말기와 비슷한 유료 정보 시스템인데 그중 일부 기능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기업 공시, 컨퍼런스 콜, 기업 재무제표, 밸류에이션, 시장 전망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기업 분석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TIKR 터미널에 들어가셔서 SPGI를 검색하신 뒤 밸류에이션 탭으로 들어가시면 과거 멀티플, 현재 멀티플, 그리고 추정 멀티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GI의 지난 3년간의 PE 멀티플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평균 PE 멀티플은 31배, 제일 높은 PE 멀티플은 40.2배, 그리고 제일 낮았던 PE 멀티플은 22.3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현재 시점의 멀티플은 39배입니다. 결국 현재 SPGI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SPGI의 과거 대비 높은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피티터 탭을 클릭하시면 동종 업종 대비 SPGI의 멀티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PGI는 MSCI를 제외한 모든 경쟁 업체보다 높은 멀티플에 거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지금 S&P 500의 PE 멀티플이 44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PGI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동사의 과거 멀티플, 그리고 경쟁업체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S&P 50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SPGI의 성장률 조정 후의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에스티메이트 탭을 클릭하시면 향후 2년간 시장 컨센서스가 전망하는 SPGI의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은 향후 2년간 SPGI가 EPS를 매년 평균 19% 정도 성장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장이 바라보는 SPGI의 PEG는 대략 2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SPGI의 밸류에이션은 적정 가격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SPGI 주가의 동사의 미래 성장성까지 모두 선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년처럼 SPGI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시려면 SPGI의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전마진 확보가 필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SPGI 같은 좋은 기업을 매수하시고 안전마진도 확보하시려면 PEG가 1x보다 아래일 때 매수하시면 미래 성장성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가격에 SPGI를 매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안전마진 확보의 개념도 기업 이익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이익의 질이 낮다면 높은 안전마진이 필요하겠지만 기업 이익의 질이 높다면 안전마진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합니다. 기업의 높은 수익 마진과 가시성 높은 이익 자체가 투자자에게 안전마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충분한 안전마진이 확보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래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면서 충분한 진입장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기업 이익의 질, 가시성, 수익성, 확장성이 높은지, 경영진이 주주 친화적인지, 위의 포인트에 부합되는 기업일수록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셔도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구독자분들께 ASML을 추천드린 당시 동사의 PE 멀티플이 대략 30배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기업은 과거 평균 멀티플과 비슷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설명드리고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기업 이익의 질이 높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케이스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이익의 성장으로 투자자분들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 성장 및 멀티플 확장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 이야기 구독자분들이 6개월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코로나와 낮은 금리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장부 가치의 거의 60%까지 떨어졌을 때 추천드렸습니다. 이익의 질이 ASML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안전마진을 확보 후 매수 추천을 드린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안전마진을 확인하는 방법은 주가를 매수할 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적정한가로 안전마진 확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안전마진 확보는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정확한 미래 예측 없이도 안전하게 원금 손실 없는 투자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 중 다른 것 다 기억 못하셔도 아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훌륭한 기업을 저가 혹은 적정한 가격에 매수해서 장기 투자하자.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전업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에게는 장기 투자가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